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예정인데요. HPV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치료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진료 오신 분들마다 꼭 물어보세요. 좀 몸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뭘 먹어야 도움이 될까요? 뭘 먹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하셔서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시는 엽산이랑 그 다음에 AHCC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컨텐츠 준비했으니까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3개의 논문을 비교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각각의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논문은 오럴 폴릭 엑시드 서플리멘테이션, 엽산에 대해서 말한 논문이죠. 그게 서비컬 디스플라지아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엽산 복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시험해 본 논문이고요. 1992년도에 발표된 논문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그럼에도 가져오고 온 이유는 이 논문이 그래도 엽산을 복약하고 나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실험 계획이 꽤 잘 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보면은 엽산에 대한 걸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과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니셜, 그러니까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파이널, 끝에 방문했을 때 HPV 16번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건데요. 혈중 농도가 이렇게 비교돼 있죠. 그러니까 290이랑 180이니까 왼쪽이 좀 혈중 농도가 높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중 농도가 낮아지는 건데, HPV16이 검출될 확률이 16% 대 37%예요. 연구 시작할 때니까 엽산 복약이랑 관계없겠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엽산의 농도가 높으면 HPV16번이 검출될 확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애초에 혈중에 엽산 농도가 높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 중에서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농도가 높은 분들에게서 HPV16번은 검출될 확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파이널,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0에서부터 0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6개월간 복약하는데, 2개월 차, 4개월 차, 6개월 차에 방문해서 각각의 혈액 검사랑 그 다음에 HPV 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나 그 다음에 조직검사까지, 조직검사는 마지막에만 하긴 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비교해본 논문인데, 맨 마지막에 20% 대 32%, 16%가 20%, 37%가 32%가 된 걸로 봐서 두 개 사이의 갭이 줄었죠. 엽산을 복약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HPV 16번이 검출될 그 두 사이에 엽산의 농도가 높은 분과 낮은 분들 사이의 갭이 줄어들었다? 결과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리고 이 팝스메어,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에서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결과는 이쪽이 플라시보, 그러니까 엽산을 복약하지 않은 다른 위약군이고요. 폴레이트, 그러니까 엽산을 복약한 군 간에 이렇게 빗금으로 친 건 1단계, 그 다음 밑에는 2단계, 아래쪽엔 3단계거든요. 각각의 비율이 엽산을 복약한 군에서 약간 낮은 단계의 이형성증이 조금 많긴 하지만, 하여간 모두 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확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내원했을 때고, 그 다음에 연구를 마치면서 팝스메어를 다시 해봤더니까 이 위에 투명한 건 뭐냐면 이형성 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 빗금친 영역은 1단계, 그 다음에 밑에는 2단계, 그 다음에 밑에 3단계인데 사실상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결과가 의아스럽습니다. 엽산에 대해서는 엽산의 복약 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AHCC에 대해서도 논문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종합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AHCC에 대한 논문은 AHC 서플리멘테이션, 그리고 여기 호스트 이뮤니티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HPV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HPV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호스트 이뮤니티라는 거는 인체 면역을 높이거나 인체 면역을 조절해서 고위험군의 HPV를 없애는데 HCC를 복약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걸 평가하기 위한 논문이다라는 거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뭐 한 거냐면 치아 셀, 이게 자궁경부암 세포예요. 여기에 HPV 16번과 18번이 동시에 감염이 되어 있는 자궁경부암 세포거든요. 그 세포에다가 non treatment, 아무런 것도 치료하지 않은 이 24, 48, 72는 뭐냐면 딱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번 AHCC를 세포에다가 주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샘플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거기에서 HPV가 24시간에는 약간 줄어든 거 보이시죠? 다른 거에는 뚱뚱한 밴드가 보이는데
여기는 밴드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AHCC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HCC 농도가 다시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AHCC는 자궁경부암 세포에서 바이러스 농도를 줄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자궁경부암 세포에서 16번과 18번이 감염되어 있는 자궁경부암 세포에서 이번에는 매일같이 쳤어요. 매일같이 AHCC를 계속 트리트해 가면은 점점 줄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세포 실험 결과에서는 AHC를 매일같이 투약하면 HPV의 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이거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실험은 쥐에다가 실험한 거예요. 똑같이 씨앗셀,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세포를 쥐가 이렇게 있으면은 쥐의 등에다가 세포들을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암덩어리가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HPV 검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TX1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암세포를 찔러 넣은 다음에 AHCC를 쥐에다 투약합니다. 그러고 나서 90일 뒤에 다시 지켜본 거고, TX2라는 거는 90일간 AHC를 투약을 하고 그 다음 30일이 지나고 나서 투약하지 않은 기간을 좀 가지는 거죠. 3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HPV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옆에 컨트롤에는 다 HPV가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는데 AHCC를 투약한 군에서는 잡히지 않더라. 세포 실험에서나 동물 실험에서 모두 AHCC를 투약했더니 바이러스가 줄어들더라. 그럼 이제 인체에다 대고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점점점 있는 요 선보다 떨어져야지, 요 선의 밑으로 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건데, 파란색은 효과를 본 군이에요. 그러니까 HPV가 없다, HPV 검출 안 된 군. 빨간색은 HPV가 검출된 군. 어떻게 했냐면 AHCC 3g을 계속 투약을 하고 3g을 투약을 했을 때 마지막에 여기 보면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네 달 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매월 검사를 해서 HPV가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거예요. 10명 봤는데 2명은 10명 중에 2명은 떨어져 나갔고 8명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4명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4명은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실험에서 2명은 없고 나머지 8명 중에 4명은 HPV가 검출되지 않았더라,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 파란색을 보니까 한 3달 정도면은 기준선보다 떨어져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없는 걸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만 놓고 HPV를 제거하는데 AHCC가 효과적이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아직 숫자가 너무 적고 반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임상 연구를 한 게 다시 똑같은 그룹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임상 이상 시험을 계획을 했고요. 여기서는 50명을 대상으로 각각 25명씩 나눴어요. HC 3g 투약 그룹과 유약 투약 그룹, 그렇게 25명씩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서는 빨간 선 밑으로 떨어져야 효과적이거든요. 이 중에서 19명에 해당하는, 여기가 위약 투약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months, 1년 동안 투약을 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건 뭐냐면 위약 투약군이 여기서 실험이 끝났어요. 연구가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사람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가 그대로 검출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검출된 사람들 중에 일부한테 AHCC를 다시 줘본 거예요. 이젠 연구와 상관없이 약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그 위약 투약할 때는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던 사람들이 AHC를 투약하니까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HPV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HCC의 효과가 좀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25명 중에 22명만 남았거든요. 3명은 떨어져 나갔고 22명 중에 8명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14명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 5명은 효과가 있다가 투약을 끊으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나머지 9명에서는 효과적인 게 끝까지 투약을 끊어도 유지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일단 AHCC가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25명 중에서 9명만 결국에는 효과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AHCC가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오늘 엽산과 AHCC에 대해서 HPV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설명드렸는데, 엽산의 경우에는 투약하는 것과 관계없이 HPV의 레벨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엽산을 연구할 때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아예 형성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AHCC 연구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AHCC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아니라 바이러스만 발견된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는 좀 힘든 연구이기는 하지만 HPV가 엽산을 먹는다고 줄어드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대신에 엽산의 농도가 충분하면 바이러스가 활동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기전은 정확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꼭 다음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AHCC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들한테 투약을 했더니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검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비율이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진 않더라.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효과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어떤 컨디션에서 HCC가 좀 더 효과적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엽산의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 엽산 농도를 높여놓으면 HPV가 들어오더라도 활동을 잘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드셔주는 게 엽산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AHCC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할 수 있겠다.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싶다거나 자궁경부 유형성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계획을 잡고 다른 치료를 시도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설명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